안녕하세요, 영구찌입니다. 오늘은 가죽공예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스마트키 케이스 제작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제작하실 수 있게끔 DIY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가능한 차량은 아래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DIY 패키지가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타입은 가죽공예에 대한 도구가 전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타입이에요. 네, 도구는 없지만 직접 나만의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작업을 해놓고 바느질만 하면 완성하실 수 있게 준비된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가죽공예에 관한 기본적인 도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타입입니다. 자, 그럼 DIY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재단이 된 앞판과 뒷판 가죽, 그리고 쪼꼬미랑 또 연결해주는 고리 가죽, 그리고 키링과 작은 솔트리지가 있습니다. 키링과 솔트리지는 실버 컬러, 앤틱 컬러, 골드 컬러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핸드메이드의 매력은 이런 나만의 각인을 새길 수 있다는 건데요. 뒷부분에 보시면 제 채널 이름이 영구찌라서 이렇게 영구찌를 새겼고요. 보통 차량 번호나 핸드폰 번호, 그리고 본인만의 이니셜 등을 새길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아이오닉과 코나 이렇게 두 가지 스마트키 케이스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앞판과 뒷판 이렇게 조립을 할 텐데요. 모양은 자물쇠 모양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뒷부분에 상단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앞판과 뒷판 모두 동일하게 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드는 약 한 2-3mm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드의 양이 너무 뭉치지 않게 바깥쪽으로 눌러주시고요. 본딩이 다 되었으면 서로 맞춰서 붙여줍니다. 네, 본딩을 하실 때는 최대한 이 단면에 딱 맞춰가지고 붙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부착하는 것보다 서로 단면에 그 끝부분이 잘 맞게끔 붙여주시면 깔끔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착을 다 해주셨으면 디바이더를 가지고 본딩했던 아래쪽 선면을 그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어주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목타를 치겠습니다. 돌도끼님의 목타를 칠 거고요. 디바이더 라인을 따라서 목타 사선 끝을 맞추시고 망치질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두께가 있는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타를 끝까지 뚫지 마시고 라인 정도만 잡아주신 다음에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마름 송곳으로 구멍을 내줍니다. 이것도 너무 푹푹 들어가지 않게끔 들어가는 그 각도, 깊이 모두 기억하셔서 쭉 끝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을 성급하게 빨리빨리 하시면 예쁜 스티치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한 땀 한 땀 구멍을 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앞뒤로 다 내주었고요. 그다음에 이 엣지 비벨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약간 동부스름하게 깎아줄 거예요. 앞뒤 모두 밀어줍니다. 약간 물고기 똥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나와요. 엣지 비벨러로 밀어주신 다음에 종이사포를 사용해서 전체 단면을 사포질 해줍니다. 이렇게 방금 엣지 비벨러를 한 이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가운데 이 단면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사포질은 마치 두 겹이 아니라 한 겹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베지터블 소가죽이기 때문에 마감을 굳이 엣지 코트까지 올리지 않고 1차적인 마감만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코코놀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 코코놀이 없으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량의 코코놀을 단면에 적셔주고요. 마르기 전에 우드 슬리커로 문질러줍니다. 이 코코놀의 양도 너무 많이 발라서 이 가죽 앞뒤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토코널 작업을 마쳤고요. 추가로 엣지 코트 작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엣지 코트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타입으로 DIY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도구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단계까지 다 제작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와인 컬러랑 다크 브라운 컬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바늘 2개랑 실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바느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실을 끊으실 때 목타를 뚫은 부분 길이를 재주시면 됩니다. 네, 내가 바느질 해야 할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재시고 이 길이의 4배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쪽가위로 실을 4배 끊어주셨으면 바늘 2개를 가지고 실에 이제 바늘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바늘 귀에 실을 꿰어주시고요. 여기서 바늘귀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잡아주시고 그대로 바늘 길이의 2배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2배 내려갔으면 자, 바늘기는 지금 여기 있고요. 지금 바늘길에 2배 내려갔기 때문에 이 중앙이 지금 2분의 1 지점이 돼요. 그럼 이 2분의 1 지점을 그대로 실 가운데에 바늘이 통과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 가운데에 바늘이 통과를 하면 바늘 길이의 3분의 1 정도만 내리고 한 번 더 위로 실 가운데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짧게 남아있는 이 실을 쭉 밑으로 당겨 주시고요. 이런 매듭 같은 게 다 풀리면 그대로 긴 실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쪽에 고정을 시켜 주셨으면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바늘을 끼워 줍니다. 실의 양 끝에 바늘 2개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바늘 2개를 가지고 새들 스티치 기법으로 한번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느질은 진행되고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담에 이렇게 바늘 하나가 들어가고 방금 들어갔던 바늘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똑같은 구멍에 들어가주고 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구멍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옆면을 감아주는 거예요. 자, 목타 뚫은 부분에 나와 있는 바늘 가지고 그 다음 새로운 구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실을 11자로 이렇게 쭉 펴주시는 게 중요해요. 펴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꼭 실을 당겨 주시고요. 그래야 이렇게 빈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이 서로 꼬이지 않고 또 실 가운데로 이렇게 바늘이 통과되지 않게끔, 네, 실이 꼬이지 않게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뒤에서 오른쪽에 있던 바늘, 뒤쪽에 원래 있었던 바늘이죠. 네, 오른쪽에 있던 그 바늘이, 자, 아까 앞에서 새로운 구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던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빈 공간 찾아서 빼주고요. 나온 애는 위, 안 나온 애는 아래,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당겨주시고, 네, 첫 담과 마지막 담은 항상 2번씩 감아주는 게 훨씬 튼튼합니다. 다시 앞으로 봤을 때 앞에 있던 이 바늘이 되돌아가기, 그 전 담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봤을 때 뒤에서 오른쪽에 있던 바늘이 다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2번 감아줬고요. 앞쪽에 있는 바늘이 새로운 구멍에 들어가고요. 새로운 구멍에 들어가고, 또 뒤쪽에 이렇게 11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서 오른쪽에 있던 바늘이 방금 그 나왔던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선으로 당겨주시고, 또 앞에서 새로운 구멍에 바늘이 들어가고요.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른쪽 바늘이 방금 나왔던 그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구멍에 들어가고, 또 기다리고 있던 오른쪽 바늘이 방금 나왔던 그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반복을 하면 되는데요. 내가 바느질을 잘 하고 있나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중간중간 하시면서 바로바로 이 스티치 라인을 확인하시면 돼요. 앞부분은 이렇게 사선이 나오게 되고요. 뒷부분은 네, 가지런한 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뒷부분이 일자가 안 나온다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한 세트가 끝나면 사선으로 당겨 주시잖아요. 그때도 좀 적당한 힘을 주셔서 당겨 주셔야지 이렇게 봤을 때 실이 떠버리면 안 되거든요. 공간이, 이 사이에 공간이 없게끔 당겨 주시면 좋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쭉 바느질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땀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세트 바느질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옆면처럼 2번 감아주는 게 또 튼튼하니까요. 실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2번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은요. 앞에 있는 바늘이 전땀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가고, 뒤에서도 반대로 갑니다. 뒤에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땀으로 반대로 가고요. 네, 2땀 정도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 전땀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네, 뒤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가고 할 때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보통 저는 이제 콩다리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콩랑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꽃가위를 가지고 실을 절대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얹은 상태에서 짧게 1, 2mm 정도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뒷부분 자르실 때 절대로 세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네, 라이터의 이 파란 불빛을 사용해서 살짝 녹여줍니다. 실이 녹거든요. 녹으면서 붓게 돼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느질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요. 네,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스마트 키와 가죽 케이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와 잡아주는 용도의 쪼꼬미 솔트리지랑 키링까지 해서 한번 이제 스마트 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가죽을 보시면 작은 구멍 2개가 뚫려 있어요. 한쪽은 칼집이 살짝 나 있는 구멍이에요. 그냥 구멍이 2개 뚫려져 있는 부분에 키링을 넣으시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구멍 2개가 서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솔트리지 나사를 풀어가지고 밑에서 나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솔트리지 윗부분을 돌려서 고정해줍니다. 네,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여주셔야 돼요. 네, 조여주셨으면 쪼꼬미 버클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걸 스마트키 뒷부분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앞에까지 나올 수 있게 빼주고요. 당겨서 네, 가죽 조그마한 버클에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칼금이 있는 구멍에 솔트리지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DIY 패키지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포스팅 해 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